안녕하십니까. 투풀TV 시작합니다. 뭐 요즘 정치판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시 화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어제인가요? 원주를 들렸죠. 계속 서울 외곽을 이렇게 공략한다고 할까요? 돌고 있습니다. 언제 서울 수도권을 공략할지,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8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재창 국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부산에 간다죠? 예. 전국을 지금 돌고 있는데요. 예. 그 나름 뭐 부산 가는 건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최근에 그 부산 엑스포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좀 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산대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헬기로 이제 서울대로 이송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산 의료계 뭐 이런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좀 부산 민심이 이럭저럭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찾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허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 헬기로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안 받고, 그때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표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이 뭐 그렇죠. 동네 병원도 아니고 꽤 맞습니다. 그 외상센터로는 A 등급을 받은 뭐 맞습니다. 지방에서는 꽤 잘 나가는 병원이고요. 거기서 그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되는데 굳이 뭐 가족의 요청이다 뭐 이런 이유로 맞습니다. 서울로 이제 헬기 이송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틈새를 공략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엑스포 실패에 따른 그런 실망감, 그 뭐 실망한 부산 시민들을 달래려는 뭐 그 여권 나름의 의지도 담겨 있는 거고요. 새해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로 이제 지방을 돌면서 여론도 좀 듣고 또 민생 현장도 가보고 그러고 있는데, 수도권이 뭐 사실 절반이잖아요. 뭐 의석도 절반이 조금 넘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서울은 조금 올라왔지만 경기 인천은 지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 많이 수도권 떨어지는 건 공략은 아니고요. 수도권 공략은 좀 뭐 어떤 고심을 하겠죠? 당연히 고심하죠. 뭐 4.10 총선에 승패는 결국 수도권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서울 경기만 해도 뭐 120석 가까이 되는 뭐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의석이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제 승부가 걸릴 텐데, 사실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방을 도는 거는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지방부터 바람을 좀 불러 일으킨 다음에 그 바람, 그 여세를 몰아서 수도권을 한번 훑겠다 이런 생각. 수도권 뭐 공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방부터 뭐 예를 들어서 TK 방문은 결국 이제 텃밭 수성이라는 뭐 절대절명의 그런 명제가 있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차피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에 이제 방문을 통해서 확고하게 부산 민심을 좀 잡아놓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뭐 광주나 이런 데는 당장의 어떤 뭐 민심의 큰 변화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명분 싸움에서 좀 지지 않겠다.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래도 광주를 가고 광주 그 5.18 묘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꼭 지지세보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이런 걸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호남 공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견제 포석도 있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예상했던 정치에 입문하면 여러 가지 흠집내기,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의 어떤 그 여론 조작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제 청주 가서 어린아이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말, 그걸 좌파 유튜버들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아동 학대를 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많이 인터넷에서 지금 화제가 됐는데 그건 이제 드러났죠.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났고요.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데뷔는 뭐 저는 꽤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나름의 이제 뭐 본인이 처음 정치 입문할 때부터 그 정치인의 언어보다는 그 국민에 다가서는 그 언어를 쓰겠다, 3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5천만인가요? 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름 뭐 전체적으로 뭘 해도 그 각종 회의석상에서 야당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줄었어요. 거의 그런 거 안 하고요. 민생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길을 뭐 차근차근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동 학대 논란 이런 거는 정말 정치권에서 척결돼야 할 그 정말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 가짜 뉴스고 일부러 조작해서 악의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페이크 이게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전 세계 이제 올해 그 선거 뭐 이런 게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비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뭐 일부 극히 일부지만 그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예를 들어서 대선 아니면 총선 일주일 아니면 3일을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미 게임이 끝난 다음에요. 그러면 그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은 당은 만회할 길이 없어요. 진짜 이런 가짜 뉴스 이거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그 독자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그냥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나오면은 한동훈의 이미지에 아동 학대 이렇게 더 씌워져 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선관위에서도 확실한 그 룰을 잡아야 되고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런 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권이나 아니면 뭐 야권도 마찬가지죠. 뭐 일부 그거 유튜버들이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의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그 자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각하고 뭐 손을 모아서 당장 척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진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됩니다. 그냥 퇴출시켜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또 뉴스가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그 모임 당초에 이제 의원 4명이 탈당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유영천 의원이 기자회견 한 30분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탈당을 번복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뭐 원칙과 상식 멤버 4명이지 않습니까? 조홍찬, 이원우, 그다음에 김종민, 뭐 윤영찬 이 4명이 할 거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분 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문자를 올려서 나는 민주당에 남는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더 재밌는 거는 윤영찬 의원은 그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 전 입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입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거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데요. 제가 뭐 본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거를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왜 갑자기 했느냐 이 전날 현근택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저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고요. 거기 성남 수정인데. 중원. 근데, 중원인가요? 성남 중원. 네. 근데 하여간 이 양반이 그 뭐 술자리 사석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 윤리 감찰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자가 있죠. 하자가 이제 발견된 거고요. 이 하자가 발견되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어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제 그게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 양반이 좌장 역할을 하는데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에 현근택 부원장의 그러한 부적격한 그런 내용이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 그게 일부러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유출을 한 건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 언론에 문자가 유출돼가지고 그 낭패를 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저 권성동 의원 아니겠어요? 민주당 원내대표 했는데 대통령 문자 받은 것이 노출돼가지고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가지고 원내대표 사퇴하고 사실상 대통령 눈밖에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우연히 잡혔는데 왜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흘리려면 그 당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의 휴대폰에서 흘려야 되는데 정성호 의원은 당직을 안 맡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실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 공식 라인이 아니라 실세들하고 이런 비공식적으로 조언받고 이 양반들 얘기를 듣고 모든 걸 결정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빚어질 게 자명한데 그걸 뭐 일부러 흘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비의도성을 빙자한 의도성이 보이긴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연대를 깨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윤영찬 의원이 만약에 전제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등을 돌렸다. 등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세 명이 뭡니까? 세 명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전통이 민주당에 남아있다 이랬는데, 자기가 그 대변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다 사라졌다. 지킬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상반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하느냐죠.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친명 중심의 그 자유로운 토론이 억압되는 이런 상황,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공정한 공천 가능성이 예고되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그 DJ 노무현 정신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제 남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죠. 그 뿌리가 결국 김대중 노무현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나가면 박차고 나가는 것이 뿌리를 결국 배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솔직히 그거는 그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요. 어찌됐건 윤영찬 의원의 그런 갑작스러운 그 변심은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하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공천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강성 이 대표 지지자들 개딸들도 야 공천 받으니까 안 나가는 거냐 빨리 나가라. 꺼져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그거하고 관련된 거 말입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 그 모임에 또
대변인은 없지만 대변을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이 언론에 원칙과 상식의 움직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탈당 움직임도 이분이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조홍천 의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놓고 갑자기 등을 돌린다? 야, 이게 뭔가 모양 좋지 않습니다. 모양은 안 좋죠. 네. 그리고 뭐 그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배신이고 변심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그 믿음의 정치, 신의 정치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4명이 약속한 것도 못 지키면서 그 신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변심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뭐 정치라는 게 현실이니까 또 뭐 살아남으려고 뭐 그 썩은 동아줄인지 뭐 튼튼한 동아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잡으려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현근택 그 부원장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탈당할 건가? 아니 그리고요 뭐 공천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누가 뭐 약속을 그렇죠.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너무 황당해요 사실 그거. 아니 지금 그리고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서 했는데 문자도 주고받고. 예, 아 물론 오늘 그랬는데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여간 뭐 퇴원 그러니까요. 퇴원 전에 이제 문자 퇴원하기 주고받고. 직전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뭐 그 전부터 조금 상태가 괜찮았던 거 아닌가. 무슨 말입니다. 뭐 그런 뭐 오해도 살 수 있는 문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아 다시 이제 저 한동훈 장관은 이제 오후에 부산 이제 도착할 것 같은데 부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찾잖아요. 지난번에 그 저 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그 저 주요 그룹 총수들하고 그게 화제가 됐었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도 무슨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1박 2일이니까. 정치인은 늘 저 이벤트를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벤트 있을 거고요. 뭐 부산 시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부산 시민들한테 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지금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 추이는 계속 좋아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당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요. 좀 적재되고 있거든요. 이건 한동훈 따로 국민의힘 따로 이렇게 봅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 측면이죠. 뭐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는 좀 뭐 아직도 참신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기존 정치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당은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도 이렇게 엮여 있고 그게 이제 뭐 일체로 보는 그런 당이고 정부고 정부가 당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기면서 뭔가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으면 그 당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 뭐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1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관련한 절차가 시작되겠죠.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TV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